빈센트 반 고흐. 그의 이름만 들어도 노란색 해바라기와 밤하늘의 소용돌이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의 삶과 예술은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고흐는 1853년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감수성이 풍부했지만 한편으로는 내성적이고 고집센 아이였죠. 청년 시절 그는 화상, 교사, 서점 직원, 그리고 전도사까지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죠. 특히 가난한 관보들을 위해 헌신했던 전도사 시절, 그는 인간의 고통과 가난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깊은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 2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고흐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바로 화가가 되기로 한 것이죠. 동생 태회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는 붓을 들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작품들은 어두운 색채가 주를 이뤘는데요.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거칠고 포박한 손으로 감자를 집어 먹는 농부들의 모습에서 힘겨운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나요? 고흐는 이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진솔하게 화폭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바로 예술의 도시 파리로 이주하면서부터입니다. 파리에서 그는 당시 유행하던 인상주의 화풍을 접하게 됩니다. 모네, 르누아르 같은 화가들의 밝고 화사한 그림들은 고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때부터 그의 캔버스는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갈색과 검은색 대신 노랑, 파랑, 초록 등 강렬한 원색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파리의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친 고흐는 새로운 영감을 찾아 남프랑스의 작은 도시 아르로 떠납니다. 눈부시게 내리쬐는 태양과 황금빛 밀밭,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 아르의 강렬한 자연은 고흐의 예술혼을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시기가 바로 이곳 아르에서 펼쳐지죠. 아르에서 탄생한 첫 번째 걸작, 바로 해바라기 연작입니다. 고흐에게 해바라기는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 생명,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었죠. 그는 자신만의 화가 공동체를 꿈꾸며 친구인 폴 고갱을 아르로 초대했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 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노란색 물감을 아낌없이 사용해 표현한 이글거리는 해바라기 꽃잎들은 마치 고흐 자신의 뜨거운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르의 밤 또한 고흐에게는 특별한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인공적인 조명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밤 풍경을 그리고 싶어 했죠. 그래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아르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용강 위로 쏟아지는 별빛과 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이 그림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고흐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무한한 우주와 인간의 존재에 대해 깊이 사색했다고 합니다. 고흐는 아르에서 노란 집이라 불리는 곳에 머물며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꿈은 잠시 현실이 되는 듯했지만 불행히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던 화가 고갱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기 때문이죠. 예술에 대한 견해 차이와 끊임없는 논쟁 끝에 고흐는 극심한 정신적 압박감 속에서 자신의 귀를 자르는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 이후 고갱은 떠나고 고흐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스스로 생내미 정신병원에 들어간 고흐. 하지만 창살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그의 예술적 영감을 자극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그의 일생일대의 걸작, 별이 빛나는 밤이 탄생합니다. 꿈틀거리며 소용돌이치는 밤하늘, 거대한 사이프러스 나무, 그리고 평온해 보이는 작은 마을. 이 그림은 고흐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는 희망과 절망, 광기와 평온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늘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그의 불안한 심리를, 땅의 고요한 마을은 그가 갈망했던 안식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병원에서 나온 고흐는 파리 근교의 작은 마을 오베르슈르 와즈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세 박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다시 그림에 몰두합니다. 하루에 한 점 이상의 그림을 그릴 정도로 놀라운 창작력을 불태웠죠. 이 시기 대표작인 까마귀가 있는 밀박은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빛 밀박 위로 거는 까마귀 떼가 날아오르고 세 갈래로 갈라진 길은 그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미래를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 그림을 완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나이 불과 37세였습니다. 살아생전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던 비운의 화가, 하지만 그의 사후 동생 테오의 아내인 요한나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그의 작품들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흐가 테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들을 정리하고 출판했으며 전시회를 열어 그의 예술 세계를 알리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만약 그녀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빈센트 반 고흐라는 위대한 예술가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고흐의 그림이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이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의 그림에는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 인간의 뜨거운 삶과 영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캔버스 위에 쏟아부었고 우리는 그 격렬한 붓터치와 강렬한 색채 속에서 그의 슬픔, 기쁨, 열정, 그리고 고독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이죠. 빈센트 반 고흐. 그는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의 예술은 별처럼 남아 영원히 우리 곁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예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